폈어요? 저기 우리 차례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차례 2-1 차례 어떻게 되는지 여기부터 보고 가자. 총 대단원이 몇 개 있노? 4개 있지. 첫 번째 보니까 물질 구성. 그래서 이 물질 구성이 물화생지 중에서 어디에 속해요? 물리, 화학, 화학에 속하겠지, 맞지?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배우는데 해마다 가르쳐 보면 그게 1번의 원소는 괜찮은데 2번의 원자와 분자, 3번의 이온, 특히 이온 애들 억수로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거 제대로 하면 점수는 나오고 잘 넘어가고요. 하라는 걸 집에서 안 해오면 내용 하나도 모르게 좀 알겠지? 그 다음에 2단은 봐라. 전기와 자기 돼 있습니다. 전기와 자기 이거 이제 엄청 어렵습니다. 1단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식도 나오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제 그래요. 너희들 예전에 혹시 그런 거 들어봤나? 수학을 잘해야 물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봤나? 요거 물리이기 때문에 수학하고 접목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접목되기 때문에 억수로 어렵습니다. 잘 배우세요. 선생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지시 내리는 게 있으면 그것만 잘해오면 돼. 근데 나중에 너희들 다 배우고 나면 있잖아. 지금 2-1이잖아. 2-1을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 시험 보면요. 공부 잘하고 하는 애들은 한 개도 안 틀립니다. 왜냐면 이런 단원이 애들마다 뭐 하냐면 앞에 너희들 상태별 이런 거 상태별하면 제 전부 암기잖아. 맞지?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 푸는 거잖아. 맞지? 푸는 거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맞춥니다. 근데 중위권 애들 있지? 전부 다 떨어집니다. 중위권 애들은 지 스스로 집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안 하는 애들이야. 안 하는 애들이지. 맞지? 그러니까 성적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치? 그래서 어렵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태양계하고 식물과 에너지 요거는 나중에 시험 기간에 쌤이 가르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저기 10쪽 넘어갈게요. 10쪽. 필기 준비하세요. 오늘도 필기 시간 안 주니까. 자, 원소. 이렇게 필기합니다. 원소. 자, 먼저 이 원소에 대해서 첫 번째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들. 원소에 대해서 고민한 학자들을 갖다가 먼저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제일 먼저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레스. 억수로 옛날 사람이야. 고대 사람입니다. 고대. 그래서 이 탈레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만물은 물로 되어 있대.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이 물로 되어 있다. 이 쇠 물로 되어 있다. 휴대폰 물로 되어 있다. 나무 물로 되어 있다. 모든 물질들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 그랬냐면 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말이 맞아요? 틀렸지 맞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나? 뭐 어디서 들어봤지? 아 그런 데서 들어봤어요? 응? 도덕 시간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탈레스가 얘기했던 거는 한 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 물. 근데 한 개로 되어 있다는 건 너무하다. 만물은 물, 불, 공기, 흙, 4가지 물질이 여러 가지 성질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 두 사람은 고대 사람이다 보니까 별로 우리하고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고 다 틀렸잖아. 맞지? 틀린 말이야. 근데 현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 보일이라는 사람을 좀 알고 가자. 보일.
자, 이 보일이라는 사람이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냐면 원소라는 개념을 처음 씁니다. 원소라는 개념을 처음 써요. 그러면서 이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하지 않는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너희들 보일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나? 보일 법칙이 맞지? 보일 법칙이 뭐지요? 그렇지. 그 단어가 먼저 나와요. 아, 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하면 안 돼요.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누구와 관계? 압력과 기체 부피는 반비례. 그게 보일러 법칙이에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학이 끝날 때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알아둬야 되냐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 라부아지. 그래서 이 라부아지에는 뭐를 갖다가 하게 되냐면 물 분해 실험을 합니다. 너희들 물이 분해되면 뭐하고로 돼 있게?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지 않지. 그러면 물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가 아니다. 우리 원소는 분해되면 돼, 안 돼? 분해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물이 분해돼 버렸잖아.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 저 사람을 공격하냐면, 야, 너희들 탈레스 들어봤나? 네. 탈레스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근데 탈레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유명하지? 유명한 사람을 공격해. 본인이 더 잘하지. 그래서 우리가 라부아지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을 갖다가 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부정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물 분해 실험. 그래서 물이 분해된다는 실험 이거는요. 출제표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보는 거야. 근데 그림을 선생님이 그릴 건데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 그렸어? 자, 그럼 봐라. 지금 이쪽으로 뭐를 갖다 흘려줄 거냐면 물 H2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을 갖다가 이쪽에 흘려주면서 이쪽에 뭐를 갖다가 하냐면 가열을 이 가열을 해줬더니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책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주철관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주철관. 그래서 가열을 해줬더니만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철이 산소와
결합에 있기 때문에 처리산소와 결합. 자, 그 다음에 냉각수를 통해서 이쪽에 어떠한 기체가 모아지는데 이 기체가 무슨 기체냐면 수소 기체가 모아져요. 이처럼 물을 갖다가 분해했더니만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실험을 갖다가 누가 했냐면 라부아지에가 실험합니다. 라부아지에. 그래서 물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 그런 걸 알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건 라부아지에가 실험한 거고 우리는 끝까지 알고 있어야 될 물 분해. 요거 한번 보자. 자, 너희들 머릿속에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될 부분인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렇지 마치.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 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를 가해서 분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의 전기 분해야. 전기 분해. 사모지. 밤에 몇 시쯤에 자나? 혹시? 왜? 중일이 2~3시에 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티 안 필 거다. 숙제가 뭐 그만이 많아요. 밀릴 거 아니야? 자,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극에서도 어떤 기체가 모아지고요. 어떤 기체가. 플러스 극에도 어떤 기체가 모아집니다. 근데 그 양이 틀립니다. 근데 이거 외워야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가 모아지냐면 수소 기체가 모아집니다. 수소 기체.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가 모아지냐면 산소 기체가 모아집니다. 산소. 근데 걔네들의 부피비가 수소 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모아지냐면 2대 1로 모아진다는 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의 수소 기체로 우리는 H2라 썼거든요. 그 다음에 플러스의 산소 기체 O2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모아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너희들 저기 수소 있지? 수소. 이게 수소 기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지요? 이게 수소 기체라는 거 너희도 수소 기체 냄새 맡으면 이게 수소라는 거 알 수 있니? 모르잖아. 수소 기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세요? 성냥불을 갖다 대요. 성냥불을 갖다 대면 헉 소리가 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폭발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헉 소리가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산소 기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지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활활 타오르지.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외워야 될 거. 마이너스 극의 수소, 플러스 극에서 산소. 얘네들 부피비가 2대1. 반드시 알아. 그냥 너희들 시간 지나면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이 됐다. 이게 생각 안 해나? 뭔가 물이 분해되면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진다는 건 알겠지만,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누구고 플러스 극에서 누군지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배웁니다. 마이너스 극 누구? 수소. 수라는 글자를 쓸 수가 있다. 플러스 극 누구? 산소.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면 나중에 나는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까먹질 않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 너희들 마이너스라는 여기서 산이라는 글씨를 만들 수 있나? 못 만든다. 그냥 이렇게 수 이렇게 쓰는데 플러스 극에서 여기서 수라는 글씨를 만들 수 있나? 안 돼. 산이라는 글씨를 만들 수 있대. 알았지?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수소 대 산소가 2대1입니다. 알았죠? 반드시 외워놓으시도록 해라. 그러면 됐다. 일단 여기까지 책 좀 읽고 영상 때문에 칠판 지워야 돼서 책 좀 봅시다. 자, 우리 책의 1번 발의 1번.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밑에 표에 칼레스 줄 쳐. 칼레스 줄 쳐. 형광펜으로 줄 쳐. 칼레스 줄 쳤으면 뒤에 물 하나만 주시면 돼요. 칼레스는 무조건 물로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줄 쳐가지고 뒤에 물, 불, 흙, 공기, 거기 줄 치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일 동그라미 쳤어요. 자, 보일은요, 뒤에 쌤 읽어볼게.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거기서는 줄 안 칠 거야.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이거. 뒤에 줄처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거기 줄 치고요. 그 밑에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제시. 거기 줄 치면 되겠다. 그 밑에 라부아지의 동그라미 쳤어요. 뒤에 실험을 통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여 뒤에 줄쳐라.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 그 다음 뒤쪽에 화살표 있는 것은 눈으로만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증명.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이 원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밑에 제목에 줄쳐라.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 줄치고 앞에 완결표 하나 치세요. 출제 빈도가 있다 그랬다 알겠지? 자, 밑을 쌤 읽어보면 주철관을 가열하면서 주철관 안으로 물을 통과시킨다. 결과 주철관 안에 녹이 슬고 질량이 증가한다. 자, 줄쳐라. 주철관 줄치고 뒤에 질량 증가한다. 줄쳐라. 왜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뒤에 물이 분해되어서 발생한, 자, 줄쳐라. 산소가 주철관에 철과 결합했기 때문에. 산소가 그러면 주철관에서 모아지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냉각수를 통과한 후에 줄쳐라. 직기병에는 수소가 모아진다. 직기병에 수소. 그 밑에 정리 눈으로 보세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이하자. 자, 2번. 이제 원소를 배울 거예요. 원소. 너희들 원소 정의 암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쌤 파란색으로 적는 알겠지? 원소의 정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뭘 갖고 우리는 원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뭐냐면 요거예요. 성분. 성분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분은 종류입니다. 종류.
종류기 때문에 분해가 되겠니? 자, 이쪽에 이 방 안에 전부 다 수소로만 다 돼 있어. 그럼 수소라는 원소의 종류로만 돼 있는 거야, 알겠지? 분해될 수 있겠어요? 쪼갤 수가 없습니다. 수소로 돼 있는데 쪼개도 수소로 다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너희들 다음 시간에 선생님 주기율표를 알려주겠지만 현재 원소는 118개 현재.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원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한 118개 이래 나오지만 원래 원소가 지금 발견된 거는 127개예요. 근데 나머지 지금 부분은 이름을 붙이지 못해서 우리가 넣어놓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자연에 있는 게 우라늄까지. 우라늄이 원자번호 몇 번이냐면 92번이다.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92개고 알겠지?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험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게 튀어나왔어. 그래서 그런 게 새로운 원소다. 이런 식으로 알아낸 거다. 알겠지? 그다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그러니까 너희들 물질이라 그러면 물질 한 가지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고 한 가지 원소로 그 다음에 대부분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한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일단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 구리 이런 거. 그 다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아까 물 같은 거 H2O. 너희들 이산화탄소 어떻게 써노? 혹시 또 아는 게 있나? 모르나? 암모니아라고 들어봤나요? 네. 암모니아, NH3.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또 물질이 되어 있는데 그게 대우처럼 그렇게 보시면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는 거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우리 책에 2번 원소 동그라미 원소 동그라미 쳐서 너희들 원소는 분해가 되나 분해가 안 되나? 분해 안 된다 그랬대. 그러면서 쌤이 정의를 암기해라 그랬으니까 이쪽에 줄처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거기 줄치면 되고 그 밑에 1번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다. 아, 대충 110개가 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얘 봐라. 얘 수소 밑에다가 그냥 한번 적고 가자. 나중에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요. 한번 적고 가자. 밑에다가 H라고 적어. H. 수소를 우리는 H라고 쓸 겁니다. 산소 O, 탄소 C, 질소 M, 구리 CU, 철 FE, 은 AG, 금 AU,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됐고 눈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 우라늄 92번까지는 자연에서 발견됐다. 그 밖의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래 되어 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만약 이게 철이라고 하죠. 철은 Fe라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무있지 나무. 이것도 물질이잖아. 이게 한 개 원소로 되어 있겠니? 아니겠지. 원소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표 봐봐. 표.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너희들 은박지 알지? 은박지. 그거는 알루미늄이라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 물, 수소와 산소 두 개의 원소로 되어 있지. 소금, 나트륨하고 염소. 너희들 소금 동그라미 쳐서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적어도 돼. 앞으로 소금 염화 나트륨이라고 적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탕 보니까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설탕을 C 12개, 그 다음에 H 22개, O 이거 어떻게 그리 잘하나요? 적어놨어. 근데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설탕을 적긴 적는데 우리는 설탕보다는 포도당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가자.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 동그라미 쳐봐라. 먼저 수소 줄 쳐라. 수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줄을 줄 쳐.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써요. 근데 그 위에 줄을 보니까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돼 있는데 너희들 1번이 수소다. 1번. 먼저 보면 1번. 제일 가벼워요. 그 다음에 산소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 쳐라. 대기 중에 21%. 이거 외우세요. 대기 중에 21%. 너희들 대기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거 누군지 아나? 질소제. 몇 프로? 나중에 옆에 선생님 줄 칠 테니까 외우라고 외워야 된다. 알겠지? 자, 일단 산소는 21%. 그 다음 오른쪽에 철 돼 있는데 철은 그냥 눈으로 보자.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고 뭐 기계, 건축 재료를 씁니다.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금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패스합니다. 나는 남자니까 별로. 그 다음 오른쪽에 헬륨 동그라미 쳐. 그 밑에 비행선이나 풍선 충전 기체 거기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비행선이나 풍선 충전 기체. 그 다음 불이 동그라미 쳐라. 자, 저 뒤에 줄 쳐. 전선의 이용 줄치면 됩니다. 전선. 너희들 전깃줄 다 불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 찾을 줄 알지? 플러스 강의 2번 반 규소 줄 쳐. 저 뒤에 반도체 줄치면 됩니다. 반도체로 쓰는 거 규소. 그 다음 그 밑에 질소 줄 쳐라. 뒤에 줄 쳐. 공기 중에 78% 줄치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과자 봉지 충전재 줄 쳐라. 그러면 뭐 포테이토 칩 이런 거 있지 맞지? 그 과자 봉지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질소 기체. 그 다음 그 밑에 알루미늄 별 필요 없고 그 밑에다가 요거 좀 적어봅시다. 공기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아까 누구? 질소 몇 프로? 78%. 그 다음 많은 게 누구? 산소 몇 프로? 21%. 이게 적어놔. 이것만 해도 몇 프로지? 99%. 자기가 과학 공부를 난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3바가요. 아르곤이 0.93%고요. 그 다음이 4등이 4바지 4바. CO2입니다. 0.03%. 그 다음 5바는 셈이야. 1바, 2바, 3바, 4바, 5바. 모르겠어 아직? 다음부터 쌤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시죠.
애들이 난이도가 좀 높은 개그는 알지를 못하네. 자, 오른쪽에 11쪽 갑니다. 11쪽에 네모넣기 있어요. 네모넣기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자. 다 했나? 다 불러줄게. 채점해라. 아리스토텔레스. 더 밑에 라부아지에. 더 밑에 원소. 됐습니까? 오른쪽 숙제다. 알았지?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저기 14쪽. 14쪽에 물의 전기분해 실험. 왕별 표시돼. 선생님이 언제까지 외워야 된다? 과학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럼 너희들 과학이 끝나는 그날이 언젠데? 결혼 전까지입니다. 결혼 전까지입니다. 과학이 결혼하고 나면 안 해도 돼. 근데 본인이 과학적으로 어디 쪽으로 종사를 한다? 그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연구원이나 선생님이나 또 교수나 이러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 자, 그 밑에 1번.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실리콘 마개를 씌워서 빨대 2개 가득 채운다.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수산화 나트륨 줄 한 번만 쳐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 근데 뭐를 갖다가 너희들이 눈으로 보냐면 그 밑에 줄을 가다 보면 4번 밑에 네모가 있습니다. 물에 수산화 나트륨 녹이 가득 돼 있지. 찾았어요? 그게 어디다가 줄을 치면 되냐면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 그거 줄 치면 됩니다. 다시 그 앞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보면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수산 나트륨을 녹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쌤 볼래? 우리가 과학책 같은 데 있잖아. 이론적인 과학책에 그냥 물이라고 적는다. 물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인마 전기 통하겠네? 안 통하겠네? 안 통하네. 과학에서 나와 있는 물은 전기 일단 안 통해. 뭐를 얘기한 거냐면 이거는 정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류수. 순수한 물. 알았지? 순수한 물. 그래서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너희들 물 마시는 이유가 뭐지요? 수분 보충?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유가 뭐야? 물 안에 이온들이 들어있거든요. 너희들 얘기 들어서 뭐 미네랄이나 이런 단어도 들어봤을 거고 그 안에 뭐 칼슘 이온, 뭐 나트륨 이온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온들이 있어야 내가 섭취했을 때 이롭지. 과학에서 말하는 정류수는 우리 섭취해봐도 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오줌으로 다 나오는 뜻입니다. 알겠지? 다시 얘기해서 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학에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런 수산화 나트륨 같은 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을 나중에 고등부 가면 이런 단어를 써요. 전해질. 책에만 적어놔라. 전해질이 안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시 위로 간다. 2번. 과정 1의 빨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흘려주면서 변화를 관찰하는데 3번. 플러스 극의 마개를 빼면서 불씨만 남은 향불을 베어봤고 4번. 마이너스 마개를 빼면서 성냥불을 베어봤습니다. 그 밑에 결과 갑니다. 전기분해 장치의 변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각각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 양이 마이너스 극에서 기체 양이 더 많다 그랬지? 쌤이 아까 마이너스 극에서 누구 나오지? 수소. 플러스 극에서 산소제. 몇 대 몇? 1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발생한 기체의 종류. 그래서 플러스 극 줄쳐. 플러스 극 줄쳤으면 이쪽에 봐라. 불씨만 남았던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 화살표대에 붙이세요. 산소 기체 발생. 플러스 극에서 산소.
마이너스 주철. 성냥불이 폭소를 내면서 탄다. 뒤에 조차 수소 이체 발생. 밑에 정리 들어가죠. 물이 뭐와 뭐로 분해되므로 적어라.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적었으면요. 밑에 1번, 2번, 3번 문제 풀고. 밑에 문제를 한번 읽어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딴 애들은 지금 문제도 지금 풀고 있는데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읽어봐. 그럼 다 풀러도 됩니까? 네. 채점하자. 자, 1번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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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2번에 A 수소, B 산소. 3번에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니다. 됐습니까? 자, 앞쪽으로 넘겨. 12쪽. 자, 3번 풀려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게 불꽃 반응. 이걸 배워요. 불꽃 반응. 그래서 불꽃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거풀꽃이다. 거풀꽃이 무색입니다. 왜냐하면 이 쪽불꽃은 파란색을 뜰 거거든요. 거풀꽃이 무색을 띠는 이유는 산소와 접촉이 많아서 그래요. 산소하고 접촉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풀꽃이 우리는 무색을 띠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불꽃 반응이라는 게 여기에다가 어떤 원소를 갖다 댑니다. 이렇게 원소를 갖다 대면 독특한 색깔이 나타나요. 이때 이 원소는 누구를 갖다 댈 수 있냐면 요거는 외워야 된다. 금속이나 아니면 금속을 포함한 물질. 금속이나 금속을 포함한 물질을 거풀꽃에 넣었을 때 독특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불꽃 반응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불꽃 반응의 특징을 갖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색은 같은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있으면 불꽃색이 같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 질산 나트륨 이렇게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근데 여기서 금속이 누구냐면 염화가 금속이 아니라 얘는 나트륨 금속이에요. 그 다음 요 둘 중에 질산하고 나트륨 중에서도 질산이 금속이 아니라 나트륨 금속. 그래서 같은 금속 원소가 있잖아. 불꽃에 같습니다. 나트륨 색깔이 뭐냐면 노랑이다. 얘도 불꽃 실험하면 노란색.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이라서 같은 금속 원소가 있으면 불꽃 반응색은 같다.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 이제 너희들 요거 밑에다 쓰게 해라. 불꽃색을 외워야 됩니다. 불꽃색을 외워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외우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13쪽에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보석 겁니다. 황바시 구청에서 빨리 오줌 모나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오줌 넣어주십시오. 요 황바씨 할 때 황이 황로, 아륨 황로. 지금 여기 다 큰 게 외웠다. 아륨 색깔도 황록색이에요. 아륨 황록. 구청, 불이 청록입니다. 불이를 갖다 대면 색깔이 청록색입니다. 불이 청록. 빨리, 빨간, 리튬. 리튬 색깔이 빨강입니다. 리튬. 칼륨, 보라. 칼륨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칼륨 보라. 노랑, 누구? 나트륨. 나트륨이 노랑이. 나트륨 노랑. 주슘, 칼슘, 주황이. 자주 나오는 거. 소리, 리튬, 칼륨. 자주 나오는 거. 그냥 제일 빅반인데 나트륨 노랑. 됐습니까? 외워야 된다. 황바씨 구청에서 보름 넣어주심 빨리 가. 구청에서 빨리 보름 넣어주심. 구청에서 빨리 보름 넣어주심. 그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해라. 자, 우리 책장 한번 봅시다. 자, B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1번에 불꽃 반응 주세요. 불꽃 반응은 뭐를 확인할 수 있니? 그럼 B쪽이 좋더라. 금속 원소나 좋죠.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 그거 좋죠.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 줄쳤나? 선반 만약에 불꽃 반응으로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불꽃 반응으로 뭐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금속이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만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불꽃 반응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볼게.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적어도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양이 적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출처란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아까 우리 필기했던 거 이건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필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얘 봐봐.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서로 다른 물질. 근데 둘 다 금속은 나트륨이 있거든요. 색깔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봐라. 염화구리하고 질산구리. 염화구리하고 질산구리하고 불꽃 반응색에 보면 둘 다 구리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색깔이 청록색으로 같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표이체, 별표색.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출처. 리튬 무슨 색? 빨간색 줄치고. 스트론튬 무슨 색? 빨간색 줄치고. 나트륨은요? 노란색. 그 다음에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치고. 구리 청록 줄.